군 항공기 소음 피해 조사가 멈췄습니다. 군부대 자료 보완 검토에 시간이 걸리면서 정확한 비행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이 졸업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까지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등록금의 일부를 내야 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주요 대학 정시 확대 방침으로 수시에 집중했던 강원교육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학력 저하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대관령 등 산간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설경이 연출됐고 겨울 가뭄 걱정도 덜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횡성군이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얼마나 자주 뜨는지 정확한 비행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조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블랙이글스 전투기가 이륙하고 하강할 때마다 순간 소음이 105데시벨까지 치솟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9월 이 같은 전투기 소음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용역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정확한 소음 피해를 산출하기 위해선 순간 소음 단위인 데시벨을 피해 가중을 포함한 웨클 단위로 변환해야 하는데 전투기가 얼마나 이착륙하는지 몇 대나 뜨는지 제8 비행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달 들어 2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비행 경로 등 군사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부대 측 검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등 2억 5천만 원을 들인 용역이 자칫 기간 내 마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료 검토하고 작성하는데 2달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보고서 나오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군소음에 시달려온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의 군부대 자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2017년부터 민관군 협의체가 열리고 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 바뀌는 건 없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뭐 얘기해봐야 뭐 되는 것도 없고 우리네가 해달라는 게 그게 성사되는 게 없잖아요. 이에 대해 군부대 측은 횡성군의 자료 검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했다며 일부 자료를 수일 내 먼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채워도 졸업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25살 김모 씨는 재작년에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채웠지만 졸업 인증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지 못해 수료만 하고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가는 의외로 컸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제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1년, 즉 2학기 동안 단 한 차례의 수업도 듣지 않고 학기당 56만 원씩 등록금 112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손해를 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이렇게 메꿨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그냥 일용직 같은 거 하면서. 졸업 인증을 받으려면 무조건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학칙 때문입니다. 수업은 없고 교수 면담 정도인데 이마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료자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급생으로 유급이 돼서 일반 재학생하고 똑같아요. 재학생이 되려면 저희가 제시한 해당학교 등록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 대학은 김 씨처럼 졸업 인증만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졸업 인증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일부 대학이 10만 원 정도의 졸업 심사 비용을 받습니다. 최근 졸업 유예자들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김 씨처럼 졸업 인증을 받지 못한 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력 갖춘 졸업생 배출을 목표로 도입된 졸업 인증제가 학생들에게 9번째, 10번째 등록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교육부의 정시 비율 확대 발표로 수시에 초점을 맞춰왔던 강원 대입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 소재대학에 진학하는 이른바 인서울을 한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핵심 내용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강원도 학생의 90%가 수시로 들어간 상황에서 인서울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 주요 20개 대학 진학 결과를 보면 강원도 학생은 997명으로 지난해보다 65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내 9개 대학에 들어간 학생 수는 4,450여 명으로 130여 명이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정시가 확대돼도 도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는 만큼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 정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시 정시 투트랙 정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대입 지원 방식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능 준비가 정시 대비보다는 수시 최저 등급을 넘기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시에 집중해왔던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3년간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서울대에 정시 수능으로 들어간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초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의 그런 학력 실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돼. 다른 지역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강원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어젯밤부터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겨울 가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산에는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붐볐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늘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미시령에는 최고 20cm가 넘게 내렸고 진부령과 대관령에도 1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갈아입은 산간 지역은 겨울이 왔음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온통 하얀 눈천지로 변하면서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비교적 춥지 않은 날씨에 바람까지도 약해 등반객들은 새하얀 눈산을 찾고 있습니다. 운치 있고 앞으로 뭐 이런 산행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거 그냥 그 표현 하나가 좋다는 거 하나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눈발이 약해지면서 오늘 오후 늦게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오늘 밤 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공항에 80mm 넘게 오는 등 겨울비치고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던 동해안 지역은 지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이번 눈과 비로 당분간 겨울 가뭄 걱정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전담 관리반을 확대하고 시멘트 공장과 화력발전소 특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용 차량 2부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규모 방지 시설 지원, 민간 감시단 확대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에 국비 32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한 해 강원도에는 미세먼지 예경보가 25차례 발령됐고 이 가운데 64%가 겨울철에 발령되었습니다. 강원도가 광물 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지역으로 영월과 태백을 선정했습니다. 영월은 중동면 화원 1, 2 일대에, 태백은 철암동 고토실 일대에 조성되며 오는 2022년까지 비축 무연탄 기금 15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광물 소재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폐광적 활성화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평창 가평초등학교와 영월 마차초등학교 공기 분교가 통폐합됩니다.
1945년에 설립된 평창 가평초는 졸업생 2명을 제외한 3명이 대화초로 통합돼 개교 75년 만에 문을 닫고 영월 마차초 공기분교는 마차초로 통합됩니다. 폐지되는 학교 학생에게는 에듀버스로 통학 편의가 제공되고 통합학교에는 교육시설 개선 등의 교육 환경 개선이 지원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자체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29곳에 달하지만 실제 통폐합은 학부모 60% 이상이 동의한 2곳만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탄력 근로제 확대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 등 다수 정당에서 탄력 근로제 산정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단체 협약 유효기간 확대와 산별 노조의 단위사업장 쟁의 참여 금지 등 경영계 입장만을 반영하는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조합원 몰래 아파트 사업 부지를 빼돌려서 10억 원이 넘는 사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주택조합장 57살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원주시 관설동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사업 부지 61필지 중 11필지, 11억 8천만 원 상당의 땅을 조합 몰래 명의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전 업무대행사 대표 54살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 부지가 줄어든 걸 이상하게 여긴 조합원들의 신고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의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경진대회가 오늘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렸습니다. 10개 공공기관은 지난 2달에 걸쳐 자체 발굴한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시민참여 혁신단이 이를 평가해 우수기관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제시한 지역 의제를 혁신도시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하는 강원혁신포럼의 상생 방안책으로 추진됐습니다. 횡성군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아동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선정해 횡성군에 전달했습니다. 횡성군의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구성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은 지난 5월부터 활동한 결과를 제언문에 담아 오늘 횡성군에 전달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을 통해 아동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제언문에는 놀이시설을 안전 기준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줄 것,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만들어 줄 것 등 7가지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